안녕하세요. 식도장애,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정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및 간호 중재가 있습니다. 일단 목차를 설명하기 전에 위식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도는 구강에서 위로 가는 통로를 말합니다. 위주신경, 부교감 신경의 지배로 연화작용을 하고 기관과 후두 뒷면에 위치를 하며 길이는 22에서 25cm, 지름은 2에서 2.5cm입니다. UES 상부식도 관략근, LES 하부식도 관략근, 위와 연결되는 부위를 말하며 평소 수축 상태를 유지하며 식도 점막을 보호합니다. 상부식도 관략근과 하부식도 관략근의 주 역할은 역류 방지를 말합니다. 다음은 위를 보겠습니다. 위는 L6q 왼 늑골 바로 아래에 있으며 용적 1500ml 분문과 위 몸통, 유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세포, 소화세포라고 하며 소화효소를 분비해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합니다. 두 번째, 벽세포, HCl을 분비하며 위산과 염산, 수분 분비를 합니다. 3번, G세포, 가스트린, 위를 자극해서 염산, 위산을 분비하며 점액을 분비합니다. 4번, 분문샘, 점액을 분비해서 위벽을 보호합니다. 앞에 식도와 위의 구조와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식도 손상의 증세와 징후를 나타내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때 역류한 위 속 내용물은 pH 4.0 이하이며 정상은 pH 6.5에서 7.0 이하를 말합니다. pH가 7.25에서 7.45는 약 알칼리성을 띱니다. 아까 앞에서 식도 얘기할 때 봤듯이 UES와 LES가 있으며 이것은 역류 방지 역할을 합니다. 원인에는 하부식도 관략근 LES에 부적절한 이완이 있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식도 관략근은 역류를 방지합니다. 하부식도 관략근은 위에 분문과 연결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이완이 일어나면 위에 있는 음식물이 역류를 하게 됩니다. 유문 협착, 위 내용물 정체, 위액 분비 과다 등으로 내용물이 증가할 때도 있습니다. 복압 증가, 비만증, 임신, 복수, 기침 등이 있고 기름진 음식, 음주, 흡연, 커피가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식도에 열공이 생겨 탈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증상에는 가스말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협심증 증상과 매우 비슷하다고 하여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상은 가슴이 타는 듯한 감각이 있으며 약 75%의 환자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흉골 하부에서 시작하여 양쪽 견갑골 사이, 목과 턱으로 방사통이 이어지며 제산제나 수분 섭취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역류가 있을 수 있고
쓴맛 혹은 신맛을 인두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연하곤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하통이 있고 연하통은 식사 직후나 앙하이 시 발생하고 이것 또한 제산제나 수분 섭취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소화불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가 팽만되었을 때 불편감이 생기고 서 있거나 걷게 되면 완화된다고 합니다. 합병증에는 식도염, 식도협착, 식도종양, 만성기침, 폐렴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가슴앓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지만 협심증 증상과 매우 비슷하여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단에는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때 말한 증상은 이 앞에 말했던 가슴앓이와 같은 세부적인 증상을 말합니다. 발음연화 검사, 식도경 검사, 세포학적 검사, 위약 검사 등이 있으며 발음연화 검사가 궁금하여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발음연화 검사는 식도의 해부학적, 기능적 이상 여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엑스레이에 잘 보이는 바륨과 같은 조영제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액체로 된 조영제인 바륨을 삼키면 이 조영제는 시간 경과에 따라 식도를 거쳐 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식도의 궤양이나 종양과 같은 이상이나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오는 역류와 같은 기능적 이상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24시간 식도 산도 pH 감시법입니다. 이 검사는 위식도 역류의 확진 방법이고 정상 pH가 6.5에서 7.0이나 이 검사에서 상 역류가 있으면 pH 4.0 이하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진단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검사. 내시경을 통해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사선 검사들보다 정확하다고 합니다. 산관류 검사. 가슴앓이 구분 검사라고도 하며 앞서 증상에서 보았듯이 협심증과 증상이 비슷하여 구분하여 검사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흉통이 있을 때 식도 점막 상처가 산에 노출되었을 때 호소하는 통증인지 심질환에 의한 협심증과 같은 통증인지를 구분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위산 자극 검사.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약물을 피하로 주사한 뒤 위액량 측정 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면 방사선 검사나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위산 분석 검사 결과는 위산 자극 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들의 수치입니다. 위액 분비가 심한 경우, 위액 분비가 약한 경우, 위액 분비가 감소한 경우, 위액 분비가 없는 경우입니다. 위액 분비가 심한 경우에는 졸린거 앨리슨 증후군이라고 다발성 소화성 궤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액 분비가 약한 경우는 십이지정 궤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액 분비가 감소할 경우 위궤양과 위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액 분비가 아예 없을 때는 악성 빈혈과 악성 궤양이 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치료 및 간호 중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관리 및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소량씩 음식을 자주 섭취하고 음식 통과를 위해 수분 섭취를 하여야 하며 천천히 먹고 충분히 음식물을 씹어서 삼켜야 합니다. 저지방식과
고섬유 식이 섭취를 권장하며 단백질은 하부 식도 관략근 압력을 증가시키고 지방질은 하부 식도 관략근 압력을 감소시키며 위 배출을 지연시킵니다.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이나 양념이 지나친 음식은 피하여야 하며 취침 시 2~3시간 전에 음식물 섭취는 금지해야 합니다. 취침 시 머리 부분을 30도 이상 상승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식후 바로 앙하이, 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 것은 금지이며 흡연을 제한합니다. 흡연은 식도염을 악화합니다. 복압 상승 행동 제한도 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배변 시 힘을 지나치게 주거나 꼭 조이는 옷은 입지 않아야 합니다. 또 정상 체중을 유지하며 체중 감소도 해주어야 합니다. 음주, 초콜릿, 페퍼민트, 카페인은 제한해야 되며 하부식도 관략근 LES의 압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위배출을 지연시킵니다. 탄산음료나 음료수를 빨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이는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비위관 삽입이 가스팽만을 예방합니다. 식도장애의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